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24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방금 전에 미국 SEC의 항소에 대해서 교차 항소 양식시를 제출했습니다. 리플의 교차 항소 양식시를 우리가 기다린 것은 리플의 대략적인 교차 항소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차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위 텍스트 기준으로 증권 거래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투자 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내용을 교차 항소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즉 투자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다루자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리플의 기관 판매가 왜 하위 텍스트에 의거해서 투자 계약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약식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기관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서 증권거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리플의 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ODL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공정고지 방어에 대해서 리플이 다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고 XRP 판매가 불법적인 증권 판매이다 라고 SEC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고지가 SEC로부터 없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주장이 기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리플의 주장 역시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리플이 다시 한번 교차 항소를 통해서 공정고지 방어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미국 SEC가 암호화폐 증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업계에 혼선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만큼 미국 SEC 스스로 일관적이고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을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플의 이 공정고지 방어는 다시 한번 다루어 보아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에서 리플의 XRP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또 구체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교차 항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규제를 준수하면서 미국 내에서 XRP를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과거와 달리 리플이 소송 이후부터는 규제에 의거해서 규칙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XRP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 거래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등의 명확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리플은 토레스 판사의 리플의 XRP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서 다루면서 리플의 5대 판매가 증권 거래가 아님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리플의 교차 항소 이유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개요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리플은 소송이 전개되면 될수록 이 쟁점이 더 명확해지고 명확해진 쟁점에 따라서 내용도 단순해진 반면 SEC는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못해 위선을 부리고 있다라고 판사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법적 논거에 의한 정리된 리플의 정식적인 교차 항소 브리핑은 2025년에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X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XRP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즉 XRP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다라는 이야기이고요. SEC는 이제 항소를 위해서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하거나 혹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기존에 쌓아왔던 증거 기록을 가지고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는 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일 성장하고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브리핑 제출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항소 브리핑이라 하면 지난번에는 항소 양식 C라고 해서 전반적인 항소 개요에 대한 서류였고요. 이제는 항소 이유와 그 근거가 담긴 정식적인 브리핑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이라고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에서는 91일 안에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있고 미국 SEC는 라스트 타임에 서류를 제출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모건 변호사는 SEC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EC는 매번 마지막 순간에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대 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니까 중간 항소를 제기하면서까지 최종 판결 전에 중간 항소를 허락해달라고 할 지경이었는데 SEC가 정작 최종 판결 이후에 라스트 타임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겠다라는 것은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반응이 재미있는데요. 그는 트윗에 1월 15일에 미국 SEC가 항소 브리핑 서류를 제출하고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SEC 의장을 교체하고 항소를 취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상으로도 참 흥미로운 항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SEC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시 이 거래의 연속 순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도 여전히 탐욕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전 반감기 대비해서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더 크고 또 변동성이 적은 탓에 반감기 효과가 과거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 상품, 달러처럼 거시적 자산이며 이들 자산처럼 반감기보다는 거시경제 이슈에 더 민감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반감기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지만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제도권 진입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고 또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처럼 거시경제, 세계 정세, 또 지정학적 이슈, 정치적 이슈에 더 민감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다양한 외부적 요인 중에는 대선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요. 텐다드 차타드 소속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가 미국 대선 당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비트코인이 7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옵션 손익분기점이 약 4%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며칠 동안은 총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는 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